이번 강의에는 추상 클래스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우선 지금 book 클래스를 이용해서 인스턴스를 생성하려고 하는데 컴파일 타임에서 에러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book5 타입은 인스턴스로 만들 수 없다고 나오죠. 그래서 아래로 내려가 보시면 book5 클래스는 지금 앞에 abstract라는 키워드가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abstract가 붙으면 해당 클래스는 추상 클래스가 됩니다. 추상 클래스는 인스턴스가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런지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추상 클래스인 book5 클래스에는 타이틀, getTitle, getPrice, print 이 세 메소드가 있는데 이 메소드들이 내용이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괄호가 없고 그냥 세미콜론으로 끝나죠. 이런 것을 메소드를 선언만 하고 정의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몸체가 없죠 지금. 그래서 이처럼 메소드를 선언만 해두는 것을 추상 메소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언만 해둘 경우에는 메소드 리턴 타입 앞에 abstract라고 추상 메소드 라고 키워드로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지금 추상 메소드 3개가 있죠. 추상 메소드를 하나 이상 가지게 되는 클래스는 무조건 추상 클래스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추상 메소드 외에 일반적인 메소드도 같이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페이퍼북 타입의 인스턴스를 또 생성을 했습니다. 근데 이 페이퍼북 클래스를 보시면 book5 클래스를 상속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추상 클래스를 상속받는 클래스는 그 추상 클래스에 있던 추상 메소드를 무조건 구현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버라이딩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getTitle, getPrice, print가 있죠. 이 getTitle 메소드와 getPrice 메소드, print 메소드가 오버라이딩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오버라이딩 되어 있는 메소드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컴파일 타임에서 에러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페이퍼북은 must implement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상속받고 있는 추상 메소드를 무조건적으로 오버라이딩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구현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book5 클래스에 있는 이 세 가지의 메소드를 무조건적으로 구현할 수 있게끔 오버라이딩 하게끔 강제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추상 클래스의 장점이죠. 만약에 우리가 추상 클래스가 아니라 일반 클래스를 만들었다면 어떤 특정 메소드를 나는 무조건 그 해당 자식 클래스에서 오버라이딩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걸 컴파일 타임으로 어떻게 컴파일러가 방지를 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하지만 부모 클래스를 추상 클래스로 만들면 그 안에 있는 추상 메소드는 무조건 오버라이딩 하게끔 강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해당 자식 클래스를 만드는 팀이 실수로 그 특정 메소드를 오버라이딩 하지 않는다거나 이런 실수를 줄여줄 수 있는 기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계약서처럼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book5 클래스를 상속받은 클래스는 무조건적으로 추상 메소드를 다 오버라이딩 해야 된다 라는 계약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또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다양성을 이용해서 북과 코믹북과 이북의 getTitle를 호출하는 코드를 만들어 봤었죠. 여기에서 사실 북 클래스의 getTitle에 대한 내용이 크게 필요가 없고 다양성만을 위해서 나는 북 클래스의 getTitle를 선언하겠다 라고 한다면 getTitle 메소드를 직접 만드는 것보다 추상 메소드로 만드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러면 굳이 그 필요 없는 메소드를 만들기 위해서 신경을 쓸 필요도 없고 또 자식 클래스는 그 해당 메소드를 오버라이딩 할 수 있게끔 강제해주는 기능까지 추상 클래스에서 제공해주기 때문에 북 클래스만의 getTitle이 따로 필요 없다면 추상 메소드로 선언해버리는 것이 낫다는 거죠. 그러면 다양성을 이용해서 메소드가 호출이 될 때는 어차피 이 부모 클래스에 있는 이 추상 메소드들이 호출이 되는 것이 아니죠. 어캐스팅을 이용해서 자식 타입의 인스턴스가 넘어오면 그 인스턴스에서 오버라이딩한 메소드가 어차피 호출이 되기 때문에 부모 클래스에는 그 메소드가 없어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선언만 돼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추상 메소드로 만들고 해당 부모 클래스는 추상 클래스로 만들어주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난 북클래스도 북클래스만의 getTitle이 따로 있어야 한다 라고 하면 추상 메소드로 만들면 안 되겠죠. 다시 올라가서 페이퍼북의 인스턴스를 통해서 setTitle, setAuthor, setPrice, setType, print 메소드까지 호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title, price, print 메소드 같은 경우는 추상 메소드로 선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식 클래스에서는 당연히 오버라이딩이 돼 있다는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오버라이딩된 해당 메소드들을 통해서 값들이 설정이 되거나 출력이 되거나 리턴이 되는 그런 코드들이 지금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이번에는 이북 클래스 타입의 인스턴스를 또 생성을 하고 이 해당 메소드들을 지금 호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도 이북 클래스를 가보면 이북 클래스도 마찬가지로 북 클래스를 상속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추상 클래스를 상속받았다는 것은 추상 메소드를 오버라이딩 해야 된다는 거죠. 구현을 해야 된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러면 getTitle과 getPrice, print 메소드를
지금 오버라이딩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앞에서도 한번 설명했지만 이 오버라이드 어노테이션, 이걸 어노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이 해당 오버라이드 어노테이션은 빼먹지 말고 무조건 적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이걸 빼먹게 되면 이 메소드 이름을 내가 잘못 적는다고 하더라도 컴파일러는 이게 오버라이딩 하려고 하는 건지 새로 메소드를 추가하는 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컴파일 타임에서 에러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수를 하기 좋은 코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오버라이드 어노테이션을 적어주는 것만으로 이 메소드 이름을 잘못 적게 되면 컴파일 타임에서 오류를 잡아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오버라이딩 하는 메소드다 라고 하면은 이 오버라이드 어노테이션은 무조건 적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북 클래스에도 추상 메소드가 다 오버라이딩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클래스도 마찬가지로 오버라이딩을 하나라도 하지 않는다면 컴파일 타임에서 에러가 나겠죠. 그래서 must implement the inherited abstract method, getPrice method 뭐 이렇게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다 구현을 해줘야지만 컴파일이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올라가서 이번에는 북케이스 클래스를 이용해서 인스턴스를 하나 생성을 했습니다. 책장을 하나 생성을 해서 add 메소드를 이용해서 페이퍼북과 이북을 담는 코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add 메소드로 이동을 해보면 이 add 메소드는 북5 타입의 참조 변수로 인스턴스를 받아서 지금 배열에 저장하는 코드입니다. 근데 이 메소드도 마찬가지 지금 업캐스팅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북5 타입의 북이라는 참조 변수는 페이퍼 북이 넘어올 수도 있을 거고, 또 북에는 또 이북 타입의 인스턴스가 넘어올 수도 있을 거고, 무슨 타입이든 이 북의 자식 클래스들은 다, 북의 자식 타입들은 다 받을 수 있는, 지금 업캐스팅을 할 수 있는 그런 메소드라고 볼 수 있죠. 여기에서 또 북.getAuthor를 출력한다고 했을 때 다양성을 이용해서 페이퍼북이 넘어오든 이북이 넘어오든 어떤 타입이 넘어오든 그 오버라이딩된 메소드가 호출이 될 겁니다. 지금 오버라이딩된 메소드인 getTitle을 한번 호출하는 코드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getTitle을 호출하게 되니까 이렇게 오버라이딩된 내용들 지금 두 번 이렇게 반복이 되죠. 아래에서 또 출력을 하고 있어서 지금 두 번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페이퍼북, 이북 둘 다 각각 오버라이딩된 내용이 출력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캐스팅은 클래스, 추상 클래스 상관없이 다 부모 클래스로 자식 타입을 받을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내가 무조건 오버라이딩 돼야 되는 메소드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추상 메소드로 선언을 해두면 그걸 컴파일 타임에서 강제할 수도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는 거죠. 그래서 또 다시 돌아가서 페이퍼북과 이북을 북스 배열에 저장을 하고 그 해당 배열을 프린트북스 메소드를 이용해서 배열의 길이만큼 돌면서 지금 getTitle을 호출해서 각각 페이퍼북과 이북 인스턴스에 대한 타이틀을 호출하는 그런 코드가 작성이 된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추상 클래스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